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 목공소 소장 김목공입니다. 북한산 목공소는 누구나 와서 목공을 배울 수 있는 목공 학교고요. 그리고 목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목공방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작업들,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저의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여기 온 지는 다른 곳에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평 한옥마을 입구로 온 지는 또 한 3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었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조금 이제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만족감을 얻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정신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약간씩 되어가면서 계속 목공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목공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미생의 배경이 되는 종합 상사였죠. 거기서 해외 영업 일들을 했었고요. 뭐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조직 속에서 이제 일을 이제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성과가 있을 땐 또 좋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 시점쯤에는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이제 조직 생활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쯤에 마침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었는데 1년 반 정도 계속 놀았죠. 놀면서 목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놀 수는 없는 시점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사실 목공방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도.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목공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러면 내가 나무를 사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나무 장사를 잠깐 했었어요. 초짜 장사꾼 이어서 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사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1톤 트럭을 하나 샀고요. 창고가 없으니까 차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인천에 가서 300만 원치 정도 나무를 이제 샀어요. 명암 파고 그다음에 전단지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공방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목공방들 돌아다니면서 주문도 받고 납품도 하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목공방들은 이제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전박대, 거의 대부분 문전박대. 왜 오셨어요? 놔두고 가세요. 또 가면은 그래도 명함 받아줘요. 세 번째 가면은 요구르트나 저기 믹스커피를 한잔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서 일단은 문을 두드려라. 머리 쓰지 말고 두드려라. 얼굴을 들이밀어라. 정말 두드리니까 열리는구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사실 사업 모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아침 새벽에 가서 인천에 가서 나무를 떼오고, 그리고 서울 시내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납품을 했는데, 그날 제가 2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름값도 안 떼고. 그러니까 제가 번 한 10만 원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잘못 잡은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공유센터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공방 운영자를 이제 뽑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무 팔러 가서 알게 된 거죠. 거기 지원을 했더니 거기 센터장 분들이 잘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공방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후에 이곳 북한산 목공소로 와서 이제는 독립적인 이제 공간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소에서는 이제 목공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목공을 배우고 이제 해왔던 방식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목공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만드는 거는 일단 자유롭죠.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거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깎을 때라든지 잘 준비해 놓은 끌, 대펜날 또는 칼 이런 걸로 나무를 깎는 그 자체의 느낌. 만든다는 게 간단한 것일 때도 있지만 조금 복잡하고 도전적인 그럴 때는 정말 이제 저의 온 힘을 다 해야 되거든요. 힘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힘일 때도 있지만 정말 머리 싸움이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만든다는 게. 이제 목공을 하면 이제 누구나 처음에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은 보통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직업이 아닌데도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소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힘이 좀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멋있고 뭔가 예술적이고 약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어렸으니까. 평소에 하던 것보다 조금 이제 웅장한 스케일과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곡선 표현과 높이와 다리의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누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빨래를 개서 이제 올려놓는 테이블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데서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수탁 운영, 위탁 운영으로 한 3년 조금 넘게 했었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본 투자를 해서 또 한 3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있던 공간에서 같이 오셨던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셨고요. 여기 목공소 있는지 모르는 동네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간판을 요만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 한 분씩 오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늘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죠. 저희는 이제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조금 편하게 만들기. 일단 자기가 그려온 그림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도면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나무를 제가 준비를 해드리면 가볍고 빨리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수업은 조금 더 심화된 또는 사실 목공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준비된 수업이 이제 있고요. 거기서는 제가 개입을 많이 해서 멋있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방법을 제가 계속 지도하고 짜임새 있는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차근차근 지도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가벼운 수업은 한 달 단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4주간 이제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요. 조금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은 주 3회로 해서 1년 과정으로 조금 전문가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공을 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에 하루 정도 와서 3개월 동안은 기본 기능들, 수공구, 목공 기계 사용법, 기본적인 결합 방법들을 배우고 원하는 가구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으면 계속 등록을 해서 배우면서 만드는 거죠.
일단 그 나무를 만져보고 이렇게 잘라본다는 걸 되게 재밌어 하세요. 내가 자를 수 있어? 내가 끌로 깎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기네? 뭐 그 자체를 너무 재밌어 하세요. 목공을 배워서 실생활에 이제 좋은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틀어지는 경우, 또는 이제 서랍 같은 거 틀어지는 경우들 많은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만 풀러서 문짝을 좀 조정한다거나, 문짝 그 경첩 위치 조정하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우리가 쓰는 도구가 뭐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전동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나무를 뚫거나 그럴 때 아무 때나 뚫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게 나사 못 자체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박으면 나무가 쪼개져요.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 도움 많이 되죠. 이게 저도 목공을 배우고 나니까 집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집에 나무가 나무 젓가락밖에 없어요. 그 가구나 뭐든 나무로 된 제품을 구입할 때 일단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어, 김목공의 우드워크. 처음에는 제가 1인 출판을 만들었던 책이고, 지금은 CIR 출판사에서 다시 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한 6가지 정도의 가구가 들어있고, 그 가구를 만들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써놓은 책이에요. 미국에는 그 목공 전문 잡지가 몇 종이 있는데, 사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제가 목공을 이제 배우면서 이게 정돈된 지식이 없다, 또는 정돈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다.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긴 하지만 좋은 내용이 있지만 뭐가 좋은지 모르는 뭐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목공 전문 잡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마음에 맞는 몇몇 분과 이제 그럼 우리가 만들자, 잡지팀을 결성을 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래서 잡지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양질의 콘텐츠를 이제 개인이 몇 명의 힘으로 확보하고 이제 정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잡지 프로젝트는 좀 무산이 됐고요. 근데 제가 써놓은 글들은 있었거든요. 버리기는 아쉽고 해서 제 가구들이랑 같이 제가 써놓은 글들을 매치해서 엮게 된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이죠. 김목공의 우드워크. 제가 1000부를 찍었거든요. 다 팔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괜히 제가 재고를 이만큼 안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사실 조금 소심하게 1000부만 찍은 건데, 생각보다 너무 잘 팔려서, 금세 팔려서, 사실 다 팔리고 나서 조금 더 찍을 걸, 찍을 때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저희 목공소에서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터 콘, 미국의 선생님의 이제 목공 기초라는 책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제프 밀러라는 선생님의 제프 밀러와 함께하는 목공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2책을 보고 목공을 배웠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목공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제대로 된 목공을 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2번째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인 걸 고민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분야는 밟아서 걸어가 보고 먹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걸 고민하지는 않고요. 사실 이게 참 재밌고 좋은데 나 혼자 하긴 아깝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해볼래. 제가 느낀 목공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 온전히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늘 고민이에요. 일단 해야죠. 제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도움이 됐던 말이 김여진 배우님의 이제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절벽 위에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뛰어내려야 절박한 마음으로 절벽에 나 있는 풀 한 폭이라도 움켜쥐게 된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고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어느 게 더 좋나?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시너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싫어요. 네, 말해요. 이런 게 시너지예요. 시너지는 1+1이 1.5가 되어도 시너지다. 어떻다면 지속 가능하다면. 되게 힘든 일은 없지만 조금씩 힘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좀 만약에 혼자 했다면 그만뒀을 수도 있는 그럴 때 같이 하니까 그럴 때 옆에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꼭 1+1이 2가 되거나 3이 되지 않더라도 1이든 2든 3이든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게 시너지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0.5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사뭇 기분은 안 좋지만 여기 목공소 차리면서 이제 4년 다 되어가는 거죠.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었어요. 저도 취미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배우고 하다가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회원들도 그렇지만 자기 작업 공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계속 목공소에 가서 뭐 일주일에 1시간, 뭐 한 타임, 두 타임 정도로는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작업실을 제가 하나 차렸던 아주 작은 한 10평짜리 목공도 하고 제 그때 당시에 제 주업이었던 뭐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러다가 타이밍이 되게 좋게 저도 조금 더 큰 공간이 필요했고 선생님은 그때 이제 자기 목공소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타이밍이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죠.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 같이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요. 아까 성격이나 스타일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매우 달라요. 신중하시고 꼼꼼하시고 치밀하세요. 저는 즉흥적이고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뭐 작품 활동을 하거나 뭘 만들 때도 그래요. 자기가 일을 시작하면 본인의 마음에 들게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죠. 저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목공소에서 와서 사람들이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재밌으라고 하는 일인데 목공소에 와서 목공하면서 짜증나거나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 보내는 시간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행복해지는 게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목공이란 나에게 목공이란 고민하지 않고 하는 일? 고민 많이 하죠. 근데 목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일. 그런 거를 뭐 업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하겠죠. 제가 좀 멀리서 갖고 왔을 때 엄청 열심히 해요. 약간 저희가 목공은 좀 특이한 효자님이 2명이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잘 챙겨주시는 것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형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얘가 올라간다고요?
진짜 거칠어졌어요. 제가 손이 아무것도 안 한 손이었는데 네, 많이 거칠어졌어요. 근데 저희 목공소가 여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이가 남녀노소. 맞아요.